좋아요, 구독! 네, 이번 시간은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한파가 찾아온 이번 겨울입니다. 지난 24일에 전국 아침 기온은 영하 23도,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역대급 한파가 한반도를 덮쳐가면서 가스 관련주들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가스 관련에 대한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 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추운 네, 하루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죠? 오늘도 눈이 참 많이 내렸었는데요. 도시가스 관련주 주가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련주의 흐름 살펴봐 주시죠. 네, 뭐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난방 수요가 이제 대부분이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날씨가 추워진다라고 하게 되면 도시가스 관련주가 이제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이제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제 영하 서울 기준으로 하면 영하 15도 전후에 그런 이제 차가운 날씨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 뭐 눈이 내려서 조금 포근한 수준이지만 다시 주말 내에 다시 추워진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올 만큼 최근에 이제 이런 한파로 인해서 난방 관련된 수요가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 뭐 그러니까 가스 사용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가정용이나 산업용으로 한 60%, 그다음에 발전용으로 40%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가정용 같은 경우 한 45%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일부 뭐 조리를 위해서 가스를 사용을 하긴 하지만 특히 겨울철일 경우에는 대부분이 가스 보일러를 틀기 위한 그런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한파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가스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22% 넘는 지금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요. 네. 뭐 GSE나 그다음에 경동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이제 이걸 가스를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뭐 적자 관련된 얘기들이 미수금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강보합선에서 멈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추위에 이어서 좀 난방 수요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가스 관련주에 대한 주요 흐름들 살펴봤고요. 또 글로벌 천연가스의 향방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글로벌 천연가스의 가격은 지난달 중순부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뭐 본격적으로 떨어진 건 이제 지난달 중순서부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체적인 추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8월달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는 뭐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10달러 선을 넘어설 만큼 강세를 보였었다가 최근 전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2.8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뭐 지난 12월 초에 7달러 선이었다라는 걸 비해서도 지금 거의 한 60% 정도 가격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천연가스 가격은 2021년도 초 수준까지도 지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작년도에 이제 천연가스가 급등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유럽에서의 LNG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이제 경쟁 격화가 되면서 가격이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유럽 내에 뭐 상당 부분이 이제 제한이 되면서 유럽에서는 이제 다른 지역의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뭐 10달러에 달할 만큼 급등을 했었던 측면이 있고요. 뭐 그런 뭐 영향 때문에 유럽 내의 천연가스 저장 시설은 지금 뭐 100% 가까운 겨울이 들어오기 전에 100% 정도 정도에 다다를 정도로 꽉 채웠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최근 들어 이제 이렇게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천연가스를 꽉 채운 그런 상황인데 올해 유럽이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상당히 날씨가 따뜻하다라는 겁니다. 뭐 스위스 같은 경우도 뭐 영상 20도를 달할 만큼 온도가 올라가면서 스키장 영업을 못 한다고 할 만큼 그렇게 이제 포근한 날씨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유럽 내의 천연가스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지금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유럽 내에서 이런 천연가스 사용량이 줄면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이제 향후에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와 같은 뭐 유럽의 이상 고온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그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량이 뭐 예상보다는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천연가스 가격도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천연가스의 주가 흐름과 더불어서 가격의 향방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유럽 지역 경우에는 이상 고온 형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락세가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또 주가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정말 주식 쉽게 가지 않았는데 삼천리와 서울가스는 1년 내내 이 고점을 머물러 가면서 폭등을 이어갔습니다. 네, 증권사에서는 또 대성홀딩스와 또 서울가스는 고평가 상태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었는데 삼천리는 계속해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세 종목 섹터 상승 대비에 오늘자는 좀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부자의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유틸리티 관련주다라고 이제 분류가 되었는데요. 뭐 유틸리티 관련주들은 뭐 성장성보다는 뭐 높은 수익성으로 인한 배당을 많이 지급하는 그런 회사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가스나 전력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가스 관련 종목들은 이런 이제 유틸리티 관련된 그런 이제 특징을 보인다라기보다는 테마주적 성격을 좀 더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PER 기준으로 100배를 넘어설 만큼 어떻게 보면 성장주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PER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대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112배, 그다음에 서울도시가스도 284배 가 될 만큼 지금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삼천리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낮긴 하다라고 하지만 32배를 기록할 만큼 현재 PER이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의 가스 업종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스 유통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서울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뭐 99%가 가스 유통에 관련된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가스의 판매 여하에 따라서 뭐 주가 변동성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내내 지금 상승세를 보였고요. 실질적으로 별도의 그런 이제 사업 다각화가 없는 상황에서 서울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PER이 100배를 넘어섰다라는 거는 일단 투자하실 때는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대성홀딩스 같은 경우도 작년 내내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지만 여전히 대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계열사인 이제 대성에너지나 아니면 기타 계열사들의 수익이 이제 구조가 커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천연가스가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 LNG를 판매한다라고는 하지만 그 증가폭이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높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삼천리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른 회사들과는 다르게 가스 유통뿐만 아니라 발전 관련된 분야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삼천리 같은 경우는 가스 관련된 분야의 매출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작년 매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가 넘어갈 만큼의 뭐 비중이 이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천연가스 기업들에 비해서는 향후에 사업 다각화나 그런 이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좀 높은 가격대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 정도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뭐 어떻게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보유하실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이런 계절적인 영향, 특히 난방 수요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슈가 내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의 탄력성은 한동안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일단은 뭐 보유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가스와 대성홀딩스 그리고 삼천리까지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서울가스는 현재 좀 PER이 100배가 된다라는 고평가가 있는 상황이고요. 대성홀딩스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수익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천리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 1년 새 주가가 뭐 5배 가까이 네, 오르지 그렇죠. 않았겠습니까? 뭐 삼천리와 더불어서 대성홀딩스도 오는 5월에 코스피 200 지수에 좀 편입이 될 가능성 점쳐지고 있다고 네.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종목들 자체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 편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실질적인 이제 수익 기준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아직까지는 고평가 구간이 아닌가. 물론 그 천연가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일단 국내에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한국가스공사에서 또 가스를 받아서 이제 소매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가스 회사들의 수익 구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스공사에서 받아오는 그런 가스 가격에 플러스 이제 자체적인 비용을 더해서 이제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가스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관련된 그러니까 비용 관련된 부분이 일부는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런 해당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가스 관련된 분야보다는 기타 외적인 특히 이런 종목들이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적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이런 유동성에 따른 그런 이제 주가 상승이 기업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보다는 좀 더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신규 접근은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에 좀 유의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최근 들어서 도시가스 이 인상 요금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1년 새 38%가량 올랐다고 하는데 일단 신규 접근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좀 다른 대안으로 다른 에너지주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도시가스가 많이 올랐고 뭐 추가적으로 더 올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만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오름 폭 조금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가스 가격을 올리기는 좀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일단 가스가 관련된 종목들이 이런 뭐 난방 관련된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다른 종목으로도 관심을 좀 보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원유 관련된 기업들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이제 특히 이제 정유 관련주들이 조금 강한 상승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정제 마진 폭이 뭐 작년 이제 가을보다는 좀 확대가 되면서 향후에 다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와 더불어 중국의 리오프닝이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유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유 가격이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특히 만약 원유 가격이 $70 이하, 뭐 $60 선까지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미국 같은 경우 전략 비축률을 더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하방은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뭐 상하 지금 뭐 큰 진폭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진폭을 이용해서 박스권 트레이닝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관련주는 SOL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국내 대표적인 뭐 정유회사다라는 건 뭐 다 아실 거고요.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 변동도 같이 뭐 상당히 이제 밀접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정제 마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조금 유가가 보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향후 중국의 리오프닝이 본격화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수혜가 기대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가 등락에 따라서 뭐 박스권 매매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유가가 $70 초반 정도 되면 매수하시는 전략, 그다음에 $80가 넘어가면 매도하는 전략의 그런 이제 박스권 매매가 아직까지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